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 그죠? 그 누가 또 지정할 수 있어? 국장. 여기도 국장. 이것도 국장. 투기가지고 조정 대상이죠.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 드려야 돼요. 다 똑같아요. 천천히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건 투기가지고는 투시도. 시도지사도 지가 지정할 수 있어. 시도지사 의견도 드려야 되지만 얘가 지정할 때는 이렇게 협의해야 됩니다. 얘가 정할 때는 의견 듣는 거고 얘가 정할 때는 협의. 여기만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지사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일단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건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비싸요, 싸요? 싸죠? 싼데 싸게 하라. 싸게 하라고. 싸게. 그래서 내 강의가 싸다고 했죠? 내가 2무현이라고 3무현이라고. 이제 몇 배? 2배. 몇 퍼센트? 20%. 그 다음에 2 곱하기 5는 10. 며칠? 20일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최근 11개월간 올랐대요. 알면 자, 물가 상승률보다 여기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초과한지요. 최근에 3개월 동안 전에 있던 주택 매매 거래량보다 몇 퍼센트 증가한지요? 20% 증가한지요. 최근 2개월간의 분양 청약 확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을 초과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숫자만 보셔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얘가 사업 승인 받고 착공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면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의 경우에 분양 가격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공시하게 해야 돼요. 분양가격 공시합니다. 당연히. 팔아먹으려면 가격 알려줘야 되겠지. 그 이 가격을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때 가격 이미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안에 20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이 말이에요. 설치해서 운영해라 하는데 이런 말들은 까먹어도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20일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분양 가격을 이제 공시하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공고할 때 그냥 네가 알아서 내용 결정해서 공부해 그래. 이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시하게 해야 돼. 하여금 하여튼 이제 하여금이지. 하여튼 공부 안 하죠. 하여금 공시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하게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가 공부해요. 근데 공부 절차 같은 건 강의 안 하잖아 내가.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공부한단 말. 왜 하냐면 얘한테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부하게 한다 이 말 기억하라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공토위의 것들이 투기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제 요청하게 되면 네 가지 다 해제 요청. 해제 요청하면 며칠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라고? 사실 여기도 여기 분양가 상한제만 이시가 있어. 이 해가지고 이무연이고 이제 해제는 다 통일되거나 40입니다. 40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안 하고 이거 공통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촬영 안 됐지만 요 정도 합시다. 저 같은 건 좀 정리가 좀 됐죠. 세부적인 것들은 뼈 맞췄고. 그 19페이지도 보면 이제 반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투기 가지고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예요. 국장은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의견들을 협의해야 돼. 협의, 국장과 협의하고. 2 곱하기 5는 10이에요. 2개월 5대1 무슨 규모? 구매 규모는 10대1이고. 그리고 20% 30%. 근데 20%는 이무연이라니까. 분양가 상한제 싸게 하는 거. 그다음에 30% 감소한 거. 증가 감소. 자,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주택이 넘쳐서 투기과열지구 정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하는 거야?
부족한데요, 부족한데. 투기가야지 보니까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고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데라는 부족한데. 그러니까 분양 계획이 증가한 것이에요, 감소한 것이에요. 감소한 거.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소성 때문에 비싸. 가치도 조금 있다고 치지만 단단해서. 그러니까 자 여기 희소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감소한 거. 그리고 이 지역에 뭐 4개가 있는데 다 기억돼. 자 여기에는 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곳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은 곳이에요, 적은 곳. 이하인 곳.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데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에요, 이하인 곳이에요. 이하인 곳. 그리고 공급 계획이 1순위자에 비해서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적은 거. 그래서 30%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아까 분양가는 뭐라고 몇 퍼센트? 여기는 증가 감소. 지금 분양 계획이 감소한 거 그랬잖아, 감소한 거. 아파트가 적은 거. 그다음에 승인 실적이 사업 계획 승인 실적이 전부 다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 직전 연도 이런 거 다 기억 못 해요. 3개월 전인지 직전 연도인지 전전 연도인지 그런 것도 몰라. 그거 어떻게 다 이걸 알겠습니까? 이제 다니는 학원 선생님은 다 기억하겠지만. 자, 그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거, 이하인 거. 이런 거 기억하는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거 키워드 해야 되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가주택 비율 이런 것들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바꾸면 못 찾는 거예요. 바꾸지도 않고 전국 평균 이하인 거. 부족한 거.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나중에 까먹는데 이런 거 글자로. 자, 주택 공급 물량이 1순위자에 비해서 2순위자 안 나오겠지 뭐. 이거 틀리게 안 합니다. 1순위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것, 적은 것. 자, 주택이 부족한 거, 넘치는 거. 부족한 거예요. 그거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가래 감소 증가 나올 수 있고 30%. 그럼 이무현에서 20%, 30%안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책만 보면 안 되고 강의를 들어줘야 돼요. 암기팁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니까. 자, 국장은 의견 듣는 거고 시도시장 국장은 협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라고 공고합니까? 하여금 공고하게 합니까? 하여금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한다. 하여금 체크하고 반기마다 지정의 유지여부를 제공한다. 전에 이걸 1년마다 했는데 사회가 자꾸 현대화될수록 급격하게 변하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가 1년 아니고요, 금방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막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막 모 후보가 1등이지만 금방 바뀌고 언제 70% 됐다가 30% 됐다가 막 금방 바뀌고. 자, 1년마다 반기마다. 물론 지금 후보는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급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슈를 다른 걸로 가져가야 돼. 이상한 걸로 가져가서 그걸로 막 가야 돼. 그래 다 까먹어야지 저거는. 이상한 거 가져. 그다음에 이거 얘기지. 그다음에 반기마다 유지여부를 재검토하고 해제 요청했어. 그거는 이제 그건 지가 스스로 하는 거고 반기마다 스스로 해제 요청했어. 며칠 이내에 결정에 통지하라고? 40일. 조정지역 잘 안 모르겠지만 작년 나왔는데 자 이거 안 나올 것 아닌데 나와 이걸 냈어요. 왜냐면 이거 문재인 정부에 만든 거라 현 정부 안 만. 출자사에 꼭 그게 꼭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만은. 조정 대상 지역 국장이 정합니다. 시도사 의견 들어야 되고 자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국장이 공고하고 통보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으면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합니까? 하여금 공개합니다.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돼. 해제 요청하면 40일. 공통적인 것들은 좀 정리해서 보시고 요거 아닌 것도 질문에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이게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요거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주택의 전매기 제한 20%예요. 여기 상하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또 하나 있는데 그 무시해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금지할 수 있어요. 전매. 그럼 분양권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분양권. 내가 주택을 이제 입주했어. 여기는 이건 분양권. 이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말하고 선정된 지위. 이거 중개사법에서
이거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될 지위는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도 안 되고 중개 대상이 아닌 거지. 이제 주택도. 근데 이제 전매가 금지돼서 전매 금지된 걸 중개하면 형사처벌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죠? 이렇게 5, 6, 7, 8, 9 해당 5, 7에 해당됩니다. 이건 7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상환세제 이건 5에 해당되는 거고 아무튼 금지되는 거는 전매 내가 중개를 해서 3년입니다. 이 10년 동안 이제 최장 10년까지 제한되는데 여기가 제일 엄격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이게 대박 로또만 다르니까 요걸 규제를 많이 해. 그러니까 얘는 이걸 전제로 하니까 얘가 더 엄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입주하고도 10년까지 아니야. 여기 분양 공급계약 체결하고 요거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10년까지도 전매가 제한되시는데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전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대는 일부가 이전할 때 전부가 이전할 때 전부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만약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는데 너 전매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서울로 가는 건. 그리고 이제 수도권 안에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는 안 돼. 서울로 가는 건 안 돼요. 세대는 일부 전부. 전부. 밥상을 엎었어. 그럼 일부 전부. 전부. 밥상 엎은 건 뭐였죠? 이혼입니까? 부부싸움입니까? 밥상 엎은? 이혼이니까 밥상 엎은? 집이 다 뒤집어졌어. 그럼 전부 밥상 엎은 일부. 배우자의 일부 증여할 수 있고 이혼할 때는 이제 전부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매 공매로 이 주택을 내가 분양받았는데 대출금 못 받아서 경매 공매가 돼. 그럼 전매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부도 파산나거나 경제 곤란 있을 때도 전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것들은 잘 안 돼요.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갑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살다가 이주 대책 대상자였어. 이주 대상자. 그래서 너 여기서 아파트 만들면 줄게 했는데 그동안 여기 아파트 언제 맨날 기다립니까? 입주할 수 있지? 입주했어. 그랬더니 여기 아파트가 딱 나왔어요. 여기 입주하게 해서 이거 전매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이거를 전매하려면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받아야 돼. 그리고 특히나 이 노또주택 뭐라고?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전매할 때는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공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으로 아니 노또주택 받아가지고 내가 15억 벌었어. 그럼 해외 2년간 놀러 못 가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야 안 돼. 그럼 너 해외 2년 가더라도 나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금액까지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도 잘 못 막지 이제 또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막으라고 돼 있지만 잘 못 막아 사실. 자, 전매행위 금지. 자, 몇 년까지 전매를 금지할 수 있다? 투정상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이 상속 막는 건 민법에 합의밖에 없어. 공법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매 제한 예외가 있는데 한국공사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한국공사 내가 이런 사유로 전매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동의 받아야 돼. 그리고 전매하는 거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특히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전매하고 싶어? 나한테 팔아. 하면 한국공사가 사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정한 산정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으로 파는 겁니다. 전매 차익을 함부로 못 누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100명이 이거 투기할 거를 좀 줄어지겠지. 이 얘기 없으면 야 이거 알았어 내가 분양만 받아봐라 나 해외여행 가겠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하겠지만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원 일부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약 이런 생업사 이럴 필요 없어요. 자, 일정한 정당한 사회에서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미안합니다. 다시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때는 팔 수 있다. 특별시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하려고 팔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울로 이사가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노리고 지방 사람들 다 노린단 말이에요. 서울로 이사가는 거 꿈인데 오히려 안 됩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거 이볼라테. 그다음에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일부 전원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몇 년?
농지법은 해외여행 몇 개월? 3년. 3년? 팔자 엄청 좋네. 3개월 이상 해외여행할 때 임대차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제 3, 4, 3은 요. 분양가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전, 이혼으로 인하여 선정된 지인한 주택을 배우자에 이전할 때 밥상 한번 볼까? 이렇게요. 내가 붙여놨습니다. 호를 5호.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할 때 이혼은 전부지만 배우자에게는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가 됩니다. 이주택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경매 공매가 시행될 때 이제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이라는 것인데 이제 사인에 의한 채권일 때는 사인에 의한 채권을 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건데 그건 신경 거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경매 공매될 때 그다음에 실질 파산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거나 7번이나 8번이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이 없었던 거를 그러면 뭐 경매 공매만 돼야 되냐 이 사람이 뭐 신용불량이 걸리거나 파산되거나 이럴 또 하더라도 이 사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된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추상적인 말들은 뭐 답은 아니에요. 부기등기 이거 근데 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또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또 과감하게 저지르는 놈도 있어. 그래서 못 막기 위해서 이걸 팔면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팔면 안 됩니다. 하는 것도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등기는 부부라고 남남이라고. 무슨 등기가 동시한다? 보존 등기가 동시한다. 주택경매. 그다음에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분양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10년간. 그리고 형사처벌 몇 년? 3년이에요. 3년. 벌금 얼마? 3천만 원. 우리하고 똑같아. 이걸 중개하는 것도 3년 3천만 원이야. 중개사도. 이거 하는 우리도 그 당사자도 처벌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얻어진 이익이 세배가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얻은 이익이 만 1억이야. 1억. 그 세배가 얼마예요? 3억이잖아. 3억. 3천만 원 넘었지? 3억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벌금이요. 택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만약에 무슨 절도죄다. 6년이야 징역. 1,000만 원이야 벌금이 형사처벌 6년인데 1,000만 원이야 벌금이. 너무 형평치 안 맞으니까 여기서 되게 올리는 거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3천만 원. 공급수요 불안행위를 냈어. 그것도 3년 3천만 원. 그걸 중개하는 것도 3년 3천만 원. 중개사나 그 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3년 3천만 원이고 3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21배 이제 공급질서 불안행위. 공급질서가 뭐예요? 줄 서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주는 게 공급질서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양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맘대로 양보하면 그게 채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채치기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하는 거. 그 조합원 주택은 조합원이 우선 받을 수 있지? 그 조합원으로서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거. 입주와 저축 증서를 양도하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됐다. 그죠? 내가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남한테 양도하는 게 그게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 우선적으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안 돼. 그것도 공급질서 위반하는 거지.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을 내가 남한테 양도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양도 그리고 양수 알선하면 안 돼. 안 돼. 중개사가 하기에는 3년이고 우리가 해도 그것도 문제가 개인이 해도 안 되는 거고. 광고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양도하에서는 안 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속 받을 수 있어 없어? 저당하는 거. 저당만 잡히는 거지. 그걸 양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되는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상속, 저당 이런 거 되는 거고요. 입주와 저축 증서, 상속, 저당 이런 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팔아먹는 거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 무허가주택 철거 확인서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받는 건데 양도하면 되는데 안 돼.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권 같은 거 양도하면 안 돼. 자기 순서를 나가서 양도하는 것도 안 돼. 줄 서 있는데 내 앞으로 이게 사람들 끼어들게 하면 돼 안 돼.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자기가 뒤로 가야 되는 거 원래. 그죠? 근데 이거 뒤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주택은. 이거 와서 세요. 인질스듯이 꼬아순도 말도 고 뒤에 있으면 얄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뒤로 가면 되는데 뒤로 가면 돼. 주택 상환사채, 입주와 저축 증서, 종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11조에 따라 이거 다 써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생략을 했는데 생략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생략하는 경우이고 그냥
원래 생략해도 안 되지만 알고 생략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주택 대상자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무허가 건물, 건물 철거 이런 나오면 건물 철거된 사람에게 분양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거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딱지 같은 거. 예. 위반하게 있어. 그럼 지위를 그대로 두겠어? 무효화할 수 있어. 무효. 그리고 공급계획 체결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그럼 그냥 더 취소해야 돼. 취소해야 된다. 저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해야 된다고 바뀌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미분양도 있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미분양일 때는 뭐 취소할 필요 없죠. 잘 됐다. 네가 다 했었구나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최근에 한 10년 이상을 미분양도 없고요. 아파트만 분양만 받으면 큰 돈을 버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를 안 해주면 혜택을 보니까 법에서 강제한 거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또 미분양이 있으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뀔지도 몰라요. 몇 년 지나면. 어쨌든 지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 뒤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근데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 들키고 입주까지 했어 이제. 그냥 둬야 돼. 환매할 수 있어. 환매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여기 있는 가격과 아까 그 분양가 상한제 한국공사 우선 매입하는 거 있죠. 좀 방법이 다른데 그런 것도 공부할 거 아니고 어쨌든 환매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환매할 수 있다. 이제 환매했어. 그럼 거기 사는 사람 그냥 둬야 돼. 퇴거를 명할 수 있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10년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몇 년? 3년 3천만. 이거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물어보 숫자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시장 우수 요청이랑 허가받는 건데 조합을 만들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 4분의 3.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3분의 2지만 조합을 리모델 허가 받는 거. 조합이 허가를 얼마 동의받아야 돼? 4분의 3. 근데 그냥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입주자라든가 또는 뭡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할 때는 4분의 3이면 전원이에요. 전원 또는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때는 75% 4분의 3이고 한동안 하면 그 중에 75%. 그죠? 맞아요? 여러 동 할 때는 전체 75% 각 동별은 50%. 그리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합이 아닌 애들 하고 싶어. 그때는 75%, 100%. 하나는 입주자 전체, 소유자 전원. 왜 전체하고 전원하고 글자를 바꿔놨는지 몰라. 법에 그렇게 해놨어. 한 곳을 전체를 쓰면 밑에도 전체, 하나를 전원으로 해서 전원할 것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100%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100%. 그리고 4번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 그냥 안전진단 해야 돼. 안전진단 언제 하느냐면요, 증축형 할 때 증축형. 왜냐하면 현재 그 아파트가 부실한데 증축하면 돼, 안 돼? 함부로 안 되겠죠. 부실할 때는 대손해야 되지.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 할 때는 안전진단 해야 돼요. 안전진단 했더니 이제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진단하고 있죠. 그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평가가 내리지만 증축형 리모델에 허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특히 그냥 증축이 아니고 수직 증축할 때는 상세 안전진단 해야 돼요. 수직 증축은 뭐야? 위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증축은 우리 평수만 늘리는 거고, 그죠? 안전진단. 그때 안전진단 할 때 비용 부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관리계획 타당성 검증할 때는 타당성 검증 요청한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어?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증해야 돼요? 5년, 10소 오타. 주민의견 며칠? 지방에 30일, 정성일 동안 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요, 재건축보다 훨씬 양이 적은 거예요. 파고표가. 그래서 정비계획은 시장까지 수립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정비사업보다 훨씬 적은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장까지만 수립합니다. 시장 우수 수립 안 해? 분수 안 하고 그냥 시장도 안 해요. 누구까지만 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별별도 없어요. 여기는 괜히 내가 생각해서 뺀 게 아니에요. 별별은 규모가 작으니까 하지도 않아. 세종시가 제주 같은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근데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만 한다? 대도시장. 대도시장 승인받아야 되고요. 도의사 승인. 그다음 5년마다 사업검토.
토지 임대 후 분양택 빨리 봅시다. 토지 임대 후 분양택은 임대차 기간 몇 년이네? 40년이 난다. 근데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서 토지는 빌리는 걸로 했고 40년이 됐는데 아파트가 쌩쌩해. 다 나가야 돼? 갱신할 수 있어. 갱신. 아까 대표 소송할 때 얼마가 동의했죠? 2, 3, 4, 5 얼마? 4분의 3. 여기도 갱신할 때 얼마가 동의하면 돼? 75%. 그러니까 전부 75% 바꿔놨는데 그 실소유권 회복 소송에서는 4분의 3 그대로 썼어. 한 군데만. 그래서 2, 3, 4, 5 이렇게 줬어요. 75%. 40년이고요.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에서 임대차 기간과 체결하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이상하게 써놨어요. 뭐가 설정된 걸로 봐? 지상권. 틀린 말 안 할 겁니다. 이걸 임차권 안 바꿔. 지상권인데 혹시 답이 안 보이니까 야 임차권인데 무슨 지상권이라고 써놨어. 틀렸네요. 덜컥 찾으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야. 절대권이라 이 말이야. 대세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 쫓겨나 안 쫓겨나? 안 쫓겨난다 이 말이야. 임차권이 설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임차권 대항력이 없잖아요. 지상권이 설정되고 들어온다 이렇게 한 거지.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좀 월세를 좀 보증금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환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 분양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팔 때가 돼. 팔아야 돼 만약에. 팔 때는 한국공사에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읽으면 되겠고.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하고 몇 년 전에는 증액 못해? 2년. 우리가 주택임대차 상가부분은 몇 년 이내 증액 못해죠? 처음 계약하고 또는 증액하고 몇 년 이내 증액 못해? 1년. 상가나 주택은 1년이고 요거는 몇 년? 2년을 증액 못한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이제 상가법이나 이런 데 1년 돼 있으니까 또 틀릴까봐 되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 할더라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철거 이제 그 아파트가 40년 또 갱신해서 또 40년인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이게 흔들흔들해. 재건축할 수 있죠? 재건축할 때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야? 건축물 소유자가 주인이 돼야 돼.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본다. 글자가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것 같지만 여기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 땅 주인, 집주인. 집주인. 주택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하는 거고요. 자, 몇 년이라고 임대차 기간? 2년. 임대차 기간 2년이 또 나가야 돼. 토지 임대 분양택인데 40년. 토지 그 임대차 40년입니다. 증액 몇 년? 결혼 몇 년? 결합주택 30년. 결혼 30은 돼야 돼. 40까지는 조금 많네요. 30짜리만 해야지. 결합주택은 30년 이상으로 한다. 자, 청문. 불이익 줄 때 청문해야 되겠지? 뭔가 취소한다, 말소한다 할 때 청문해야 돼요. 주택건사업 등록 말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취소, 리볼링 허가 취소. 여기까지 가지고 공법 문제 마무리 또 했고.